닥터 슈라맥 응용 에스테틱 수강학원님 반갑습니다. 5주차가 개천절 공휴일 휴강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오프라인 보강보다는 영상 보강을 희망하셔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에 관해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응용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에스테틱 전문 화장품들을 총망라해서 이거를 가지고 고객의 피부 타입과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좀 어떻게 활용을 좀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는 어떤 응용의 학문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그 직무에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이제 분류하고 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5주차에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학습할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의 여러 종류 중에서 자외선에 관한 거 1교시에 준비했고요. 2교시에서는 미백 화장품에 관한 거를 이제 준비했어요. 향후에 6주차, 7주차 넘어갈 때 기능성 화장품의 다른 분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학습 목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 관해서 알 수 있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과 자외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쵸? 예. 자, 요번 주차에서 우리가 배울 게 기능성 화장품의 개요와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제 종류가 그 기능적인 목적에 따라서 주름 개선, 미백,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관련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인체 세정용 제품에만 국한된 여드름 완화 화장품이 있고요.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보습에 관한 화장품이 기능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튼살로 인해서 붉은 선을 10개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예방하거나 10개 하는 개선에 관한 도움이 되는 화장품, 이게 피부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고요. 모발에 관해서는 염색에 관한 연모제, 탈염, 탈색인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뿌리거나 하는 제품들은 여기서 기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이게 물리적으로다가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흑채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채모 제거 화장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이제 제외된다.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중에서 피부에 관한 거 여러 종류가 있죠. 예, 다시 미백,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관련된 화장품, 또 인체 세정 제품 중에서 여드름 완화에 필요한데 인체 세정에 관한 거니까 콤에도 아니면 산화된 피지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세정제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보습 제품, 그리고 튼살로부터 붉은 선을 10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피부를 위한 거고, 모발을 위한 제품 중에 연모제, 탈염, 탈색,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 그
그 다음에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제모제에서 4가지.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화장품들은 화장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쵸? 이 화장품법이라는 거 안에 화장품법 시행령이 있고 화장품 시행 규칙이 있고,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느냐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 그 법령을 가지고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 규칙을 만들고, 이 시행 규칙에 관한 모든 관리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식약처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죠. 자, 화장품법은 크게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로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인체를 청결미와 매력을 더해서 용물을 밝게 변화하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아주 경미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 가나다라 마까지 있죠. 예, 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거,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의 공급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방지 또한 이런 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고, 이 가나다라 마에 충족할 수 있는 피부의 기능성 화장품, 모발의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그랬죠. 예, 그거 꼭 기억을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는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이라고 한다. 즉, 아까 앞에 PPT에 보면 가나다라 마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시행 규칙에서 정의해 놨어요. 몇 가지로요? 11가지로요. 이 중에서 피부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발에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10개에서 피부에 미백 효과 주는 거, 피부에 탄력을 줘서 주름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주는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피부가 문제가 생기거나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태닝이 곱게 올라오게 하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셀프 태닝, 로션, 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하고, 얘네들도 SPF의 UVB를 차단하는 효과가 6부터 한 12 정도 범주까지 있어요. 마치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데, 이거는 햇볕을 블럭하거나 스크린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자외선을 오히려 곱게 올려서 색소가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우리가 4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스크린, 선블럭, 선크림 이렇게 불려지는 화장품들입니다. 자, 이제 밑에서부터는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탄력, 탈색, 그쵸? 예. 그 다음에 불필요한 털을 없애는 거, 제모 제품, 탈모 증상의 완화를 주는 모발 화장품,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세정에만 이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또 아토피 피부에 의한 건조함이니까 이거는
보습 화장품을 얘기합니다. 보습. 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들을 우리가 튼살 예방 및 개선 화장품 이렇게 불리는 화장품들 11가지가 화장품법 시행 규칙 안에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규칙에서 그 기능성 화장품은 반드시 심사 대상이 돼요. 누가 심사를 할까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하고 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나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원료에 해당하는지 그 성분과 함량을 만족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떠한 항목들을 보느냐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원료가 어디서 기원돼서 개발 경위가 어떠하느냐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라. 그러면 이거 자료 첨부해야 합니다. 또 안전성, 이거 안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안전. 그렇죠. 그 제품을 소비자가 바르고 그 제품에 의한 부작용 사례나 다른 어떤 피부에 독성이나 자극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예요. 이 안전성에 관한 거는 가나다라마의 시험 자료가 있어요. 단에 한 번 투여했을 때 독성 시험 자료를 첨부해라. 피부에 바르고 나서의 1차 피부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라. 그러면 이런 거 다 임상 테스트 해가지고 자료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안점막, 즉 눈에 자극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한 눈 부위 만약에 그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한다면 안점막 눈에 자극이 있나 없나를 어디 병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임상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고 피부 감작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감작 다시 말하면 가렵거나 발진이 일어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감작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광독성 광감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표현인데 제품을 바르고 나서 햇볕을 봤더니 피부에 발진이나 피부가 수포가 생겼다, 가려웠다, 부었다 이런 게 광감작성이죠. 이런 어떤 시험을 한 결과에 관해서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 인체 첩포 시험 바르고 그 부위가 일정한 시간 즉 24시간에서 72시간이면 하루 내지 3일 정도 이후에 피부가 어떻게 변했느냐 안전하냐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체 첩보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심사한다는 거죠. 또 기능이 수반되어 있는 어떤 그 목적이잖아요. 기능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이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으로서의 기능 효과가 유효하냐 거기에 효력 시험, 인체 적용 시험 같은 것들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심사받아야 되고요. 자외선의 경우에는 UVA뿐만 아니라 UVB 같은 SPF 지수, PA, A, 뿔따구 하나, 둘, 셋, 4개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 등급 설정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고시원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각각의 시험 방법의 검체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식약처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나열한 것들에 관한 고시 원료를 택했느냐 함량이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심사한다고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면 이제 이 안전처장이 도장을 딱 찍어서 안전하다 그럼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고 니네 판매할 수 있어 이렇게 허락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쵸? 각각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에 통과해서
평가 원장이 그 보고서에 직인을 날인한 각호 1번, 2번에 가나다라가 있죠. 그쵸? 요거를 다 모두 심사에 통과된 제품 혹은 이미 심사를 받은 제품들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를 이미 받았거나 받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들은 이렇게 우리가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전자민원 넣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그 심사를 해주십시오. 여기다가 이제 첨부하면 서류 일단 첨부하고 서류 첨부가 통과가 되면 제품을 뭐 12개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12개 이제 가지고 식품안전처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 제형이 성분이 일치하는지 함량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 함량, 효능효과, 용법, 용량이 기준과 시험 방법, 제형에 모두 동일하면 심사로부터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물게 되고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은 그 제조사 중에서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 기능성 화장품에 관한 어떤 그 원료에 대한 함량, 그 다음에 고시 원료, 또 기능적인 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첨부해서 심사를 이제 대행해서 이제 받아주지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제 믿고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에 대한 심사 의뢰를 하느냐?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책임 판매업자가 이 기능성 화장품 신고 심의를 마친 화장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가 아까 전에 11가지의 시행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모발에 관한 화장품이 있었고 피부에 이제 관한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심사 품목이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심사 제외 품목의 경우에는요. 이 기능성 화장품 이미 신고됐어요. 이미 지난번에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물건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서류가 있으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거기도 심사 받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심사 제외 품목으로서 심사를 대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어쨌든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품목이다. 이미 심사를 받은 것은 제외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량을 반드시 고시해야 되는 화장품은 미백 화장품이에요. 미백 화장품은 그 예전에 SK2가 일본 화장품인데 이게 미백에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미색소 침착에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권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 얼룩덜룩한 백반증이 일어나서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조치로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미백에 만약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그러면 이 36종 지금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포함해서 유효성 감초 추출물 크림제, 로션제도 있고 크림제도 있고 액체도 있거든요. 이러한 36가지 종류는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이 종류의 원료인데, 얘네들은 이 고시 원료에서 해당하는 용량이 식약처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사용하는 우리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 판매 회사, 제조하는 회사는 이 고시 원료를 포함한 함량들 그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심사받아서 기능성 고시 심의받았다라고 하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이거는 미백에 도움이 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식품안전처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믿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15종류도 이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레티놀, 그 다음에 아데노신 같은 거요. 이 아데노신은 액체로는 2%를 쓸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아데노신 원료로 쓸 때에는요, 원료로 쓸 때에는 10분의 1, 0.2 정도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시 원료와 함량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주름 개선 화장품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15종의 원료와 함량도 반드시 그 고시된 요 원료의 함량을 지켜서 기능성 신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자외선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1교시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UVA나 UVB로부터 혹은 UVC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광 화상을 일으키면서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를 노화하는 UVA. 그래서 UVA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잔주름을 많이 만들죠. UVB는 그 색소 침착을 일으키면서 화상을 좀 입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외선, 선스크린, 선블럭 이렇게 얘기하는 자외선 차단 크림들은 UVA와 UVB를 차단하는 성분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거는 우리가 4주차 수업 내용인가에서도 아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선스크린, 선블럭 이런 것들의 형태가 크림이나 로션이나 스틱 같은 형태, 최근에는 파우더 형태도 있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식품의약품 안전고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차단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산란제 하면은 물리적인 차단제예요. 이제 주성분이 티타늄 옥사이드라든지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은 돌가루나 파우더 같은 성질에서 많이 얻어지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백팩 현상이라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즉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선 제품을 바르면 약간 허옇고 이렇게 땀이 나면 백택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화학적인 어떤 그 흡수제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흡수시킴으로 해갖고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선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백택 현상이 없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피부가 알레르기가 저처럼 있는 경우에는 저는 자외선 흡수 효과가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바르면 피부가 막 가렵고
자꾸 빨개지고 알러지가 나서 발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백택 형상이 있고 불편해도 산란제 파우더 같은 것들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자외선은 우리 많이 배웠어요. UVA 320에서 400 나노미터, UVB 290에서 320 나노미터, UVC 200에서 290 나노미터, 그쵸? 예, 각각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SPF와 PA의 의미는, SPF는 UV에 관한 B를 차단하는 거, PA는 A를 차단하는 거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피부에 따른 UV 차단 지수는 물론 이제 뭐 피부 색깔이나 계절, 날씨, 시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50, 네, 그쵸? 예, 35 이상 50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발라야 돼요. 그쵸? 예, 땀이 나면은 자외선 차단제도 예, 그 흡수가 된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워지거나 휘발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땀이 나면 다시 수시로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여름만 바르는 건 아니에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도록 요즘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화장품은 이게 그 유통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개봉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안으로 빨리 써야 되죠. 만약에 작년에 썼던 거 올해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용물에 변성이나 변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활에서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에서는 예, 자주자주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되고, 실내에 머물러도 자외선 차단제, 해가 떴을 때에는 유리 그늘에서도 발라주는 게 좋고, 그쵸? 예.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단제 발랐다고 태양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제를 발랐지만 해가 굉장히 강할 때에는 모자나 외투 같은 거, 예, 긴 거를 입어야 되고, 양산, 모자, 선글라스 이런 게 써라. 뭐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개천절 보강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고요.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퀴즈를 꼭 푸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퀴즈는 5주차 공지사항에 퀴즈 문제와 답을 올려놓을게요. 예, 그래서 영상 들으시고 퀴즈 그 참고해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서 만날게요.